은행금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당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그 엄청나게 두꺼운 강철문이나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다이얼 그런 걸 떠올리시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막 지폐 뭉치랑 금괴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주 물리적이고 무겁고 한 번 닫히면 외부랑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완벽하게 정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수백 년 동안 인류가 돈을 지켜온 가장 직관적인 안전의 상징이 바로 그 강철 금고였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강철문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금고가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흐름으로 바뀌고 심지어 그 금고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당신의 돈을 굴리고 쪼개고 방어하기 시작한다면요. 아, 강철문이 사라진다.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네요. 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2026년 5월 11일자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그리고 여러 기사들을 보면요.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행이나 핀테크, 심지어 한국은행까지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금고를 짓기 위해서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은행 앱에 있는 챗봇 좀 똑똑하게 만들었다. 이런 뻔한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화폐, 여기에 첨단 보안 기술이 어떻게 융합돼서 당신의 지갑과 미래를 송두리째 가꾸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파편화된 뉴스들 이면에 있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자료 더미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통찰을 향해서 한번 가보시죠. 전문가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환의 폭발적인 속도였어요. 네, 이 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금융권의 AI 도입이 이제 단순한 실험이나 테스트 단계를 아득히 넘어섰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은행이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된 것 같더라고요. 비유하자면 그 과거에 은행들이 처음 종이 장부 쓰다가 컴퓨터 전산망으로 넘어갈 때 그때의 충격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냥 책봇 하나 띄워두는 수준이 아니에요. BNK 금융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BNK 금융이 아예 그룹 차원에서 AI 전략 부문을 신설했잖아요. 자체 모델인 바른 GPT랑 AI 광학 문자 인식, 그러니까 OCR을 실무 전면에 배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JB금융도 주목해야 합니다. 부사장급이 직접 이끄는 AI 미래성장본부를 내세웠거든요. 외국인 특화금융이라는 틈새 시장까지 AI로 공략한다는 내용이었죠. 우리금융, 그러니까 IM금융 역시 AI 추진부를 신설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재 영입 전쟁이죠. 그 부분 진짜 놀라웠어요. 다수의 주요 금융권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AI 전문가를 무려 각각 200명 이상씩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이건 금융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인재 영입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은행에는 이미 거대한 IT 부서가 있고 기존 시스템 개발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냥 챗 GPT 같은 훌륭한 모델 돈 주고 사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자체적으로 수백 명씩 끌어모으는 건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가장 똑똑한 AI 모델을 도입하면 끝날 것 같지만 금융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경쟁은 기술 도입을 넘어서 전사적인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품질 관리의 싸움으로 전이됐거든요. AI 거버넌스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보다 통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페라리를 샀다고 쳐보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핸들이 내 의도대로 꺾이는지 전혀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차를 도심 한복판에서 몰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바로 대형 사고가 나겠죠. 맞습니다. 금융에서 AI의 오작동은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곧바로 수조 원 단위의 금전적 손실이나 치명적인 규제 위반으로 직결되죠. 그렇겠네요.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실시간 금융 데이터가 엄청나게 흘러들어가니까요. 네, 만약 데이터가 오염됐거나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생겨서 멀쩡한 기업 대출을 무작정 거절하거나 부실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영입하는 2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은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AI가
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브레이크와 핸들을 만드는 그런 설계자들이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통제하느냐가 이제 은행의 생존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주은행 사례를 보면 이 데이터 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죠. 아, 제주은행이요? 거기는 과거에 박제된 데이터, 그러니까 몇 달 전 신용 점수나 작년 재무제표가 아니라 오늘 발생한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대출 심사를 하더라고요. 네, 살아서 꿈틀거리는 실시간 데이터로 은행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근데 이렇게 막대한 인력과 조직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AI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도대체 이 강력한 무기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의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AI가 결제 시스템과 만나는 지점이죠. 헥토라는 기업의 시범 운영 사례,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상품을 탐색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까지 끝내는 지급 체계잖아요. 네, 여신금융협회랑 주요 카드사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모델 구축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뉴스, 한국은행이 5천억 원 규모의 강남본부 재건축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범 사업에 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전격 도입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인다는 건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큰 파도라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잠깐만요. AI가 내 취향을 파악해서 알아서 물건을 고르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아서 결제까지 한다고요? 네, 완벽한 자동화죠. 아니, 굉장히 편해 보이긴 하는데 동시에 내 돈에 대한 나의 토제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기계가 알아서 돈을 쓴다는 게 약간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걸 좀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왜 이 시점에 AI와 양자보안을 결합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 편리성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건가요? 디지털 화폐와 AI 결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엄청난 편의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금 세탁, 즉 AML이야 해킹의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죠. 그렇겠네요. 돈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로 순식간에 이동하니까요. 네, 그래서 단순히 결제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AI와 보안이 융합된 새로운 인프라 자체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 양자내성 암호 기술이라는 해킹 불가능한 방패를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군요. 맞습니다. 돈이 흐르는 길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그 길을 지키는 성벽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지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죠. 특히 그 그림자마저 AI로 진화했다면 어떨까요? 진화하는 위협,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실이 된 AI 대 AI의 사이버 정쟁이죠. 과거의 보이스피싱은 약간 뭐랄까? 어눌한 말투로 검찰청입니다 하던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AI가 음성, 영상, 텍스트를 전부 결합한 멀티모달 사기로 기업 클라우드까지 뚫어버리는 실태가 리포트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어요. 네,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잡을 수 없는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점조직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논쟁도 엄청 뜨겁잖아요. 아, 플리바게닝, 즉 수사협조 시 형량을 감면해주는 법안 추진에 대한 논쟁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료에 나온 양측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AI로 무장한 조직을 외부에서 뚫는 건 불가능하니까 내부 고발자의 입을 열게 해서 수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대쪽 입장도 일리가 있죠. 네, 반대 측에서는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회복 체계도 미비한데 범죄자 형량면 깎아주는 건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딜레마가 너무 팽팽하더라고요. 그 논쟁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 사복체계의 속도로는 1초에 수천 번 변형을 일으키는 AI 범죄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현실을 보여주니까요. 인간이 쫓아갈 수 없다면 방어하는 쪽도 결국 무기를 바꿔야겠네요. 그래서 이글루 코퍼레이션 같은 보안 기업이 내세운 자율주행 SOC, 즉 자율주행 보안관제 센터가 등장한 거군요. 맞습니다. 선박, 통신망, 금융망으로 들어오는 위협을 AI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죠.
학계에서도 자동화된 AI 개인정보 감사 도구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을 훔치려는 창도 AI고 그걸 막아내는 방패도 AI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진짜 사람의 손을 떠나서 인공지능끼리 해킹하고 방어하는 그 SF 영화 속 사이버 전쟁이 이미 우리 은행 계좌를 둘러싸고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방어 수단으로 AI를 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기존의 규칙이나 룰 기반 보안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요. 네, 멀티모달 방식으로 딥페이크나 음성 모방을 쏟아내는데 기존에 정해진 룰로는 방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체 방어형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보안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AI 주도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 은행의 거대한 인프라, 사이버 전쟁, 막 이런 엄청난 거시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는 오늘 아침 출근하는 당신,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과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일상 속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이게 다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이제 공공분야 챌린지를 통해서 AI가 알아서 척척 작성해 줍니다. 정말 편리해졌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AI 음성보시나 챗봇 서비스로 금방 해결할 수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할 때 사전 AI 치매 검사까지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노후를 위해 유언장을 남길 때조차 AI의 평가와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생활 밀착형 금융의 모든 접점이 AI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AI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소식도 있었죠. 요즘 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AI 기반 투자 상품이랑 연계되는 흐름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AI가 단순히 기존 금융을 돕는 보조도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 보조도구가 아니라고요? 네, AI 자체가 거대한 서비스 레이어가 되어서 금융업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소비와 투자 행동을 AI가 실시간으로 유도하고 있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나한테 딱 맞는 펀드를 AI가 추천해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개인은 편의성에 취해 AI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이 AI가 권유하는 대출이나 투자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는 AI의 유도에 그대로 휩쓸리게 되니까요. 와,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기술이 좋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군요. 자, 오늘의 탐구 내용을 한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금융은 단순히 스마트해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조직의 거버넌스가 바뀌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고 양자 암호라는 강력한 보안이 결합됐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AI와 보안의 융합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걸 이번 리포트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청취자분들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AI와 그것을 노리는 범죄자의 AI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만약 당신을 위해 일하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AI 결제 에이전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 AI가 당신의 평소 감정이나 도덕적 가치관, 예를 들면 환경 보호 같은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논리 하나만으로 엄청난 환경 파괴 기업의 주식을 알아서 자동으로 몽땅 사버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냈다면요. 야, 이거 정말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딜레마네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윤리적 판단이 없는 그저 차갑고 완벽한 계산을 한 AI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편리성과 수익을 위해서 내 지갑의 통제권을 기꺼이 기계에게 넘겨준 바로 당신에게 있을까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책임과 선택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법이죠. 기술이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시대. 결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당신의 선택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